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한국사 시간이 왔습니다. 잠깐만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근현대사 맨 처음 배운 거 누구 배웠어요? 흥선대원군. 무조건 나오죠. 키워드가 세 가지죠. 왕권 강화, 민생안정, 통상수교, 거부정책. 찍어보자. 경북궁, 당백전, 원납전, 비변사 폐지, 세도가문 철폐, 의정부 강화, 그 다음에 서원정리, 그 다음에 호포제, 그 다음에 병인, 신미양요, 척합이. 여기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고종 쫓겨나고 누가 친정을 해요? 고종이 친히 정치를 하죠. 그리고 흥선이 집으로 쫓겨났죠. 고종 친정하자마자 가장 큰 사건이, 자, 무슨도 사건이 터졌어요? 강화도 사건. 자, 운요 사건이죠. 운요 사건으로 여러분 일본이랑 무슨 조약을 맺어요?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교. 그러면 불평등 조약. 뭐를 뺏겼어요? 치해법권, 가로치고 영사재판권, 해안측량권. 그 다음에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했다. 그 다음에 조선은 자주국이다. 요거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쉽게 나오면 뭐만 보여줘요? 운요 사건으로 강화도 조약, 불평등 조약, 최초의 서양식 근대적 조약. 그러면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했죠? 개항하자마자 1880년 우리도 서양의 문화를 따라하자. 여러분 무슨 정책? 개화정책. 말로 해볼게요. 무슨 기무하면 본부가 통리 기무하면. 그래서 여러분 청나라의 양무운동 배우라고 영선사, 일본의 메이주신 배우라고 조사 시찰단, 게다가 신식군대인 무슨 군을 만들었어요? 별기군을 만들었는데 90군인 차별했죠. 별기군만 월급 주고 90군이 월급 안 줬죠. 그래서 여러분 1882년에 고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 90군인들이 경북궁 점령해서 고종 꼼짝마, 민비 도망치고 다시 흥선이가 집권을 했죠. 그런데 흥선이가 집권을 했는데 문제는 뭐야? 리얼산스. 청나라가 들어와서 흥선이 납치하고 90군대 죽인 다음에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했죠. 그래서 고종민비가 청나라에 붙고 고종민비 부하가 친청파, 옹건계하파, 사대다 해서 청나라가 내정 간섭이 겁나 심해지죠. 참고로 여러분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작년 수능에 나왔을 거예요.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1번이라고는 재물포조약. 이것도 그냥 만점 맞고 싶은 분은 외워두세요. 자, 됐고. 청나라가 내정 간섭하니까 1번이랑 누구랑 손을 잡아요? 김옥균. 급진계하파랑 손을 잡죠. 그래서 여러분 급진계하파랑 1번이 손잡은 다음에, 자, 기억나요? 무슨국 사건을 계기로, 우정국 사건을 계기로 1884년 여러분 무슨 정변을 일으켜요?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3일 만에 끝나죠. 인민평등권, 문벌을 폐지해라. 누가 개입해요? 또 청나라가 개입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또 한번 이렇게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갑신정변 끝나고 나서, 자, 배운 거 얼마 없죠 여러분.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요거는 계속 반복을 해줄게요. 갑신정변 끝나고 여러분 하나만 더 팁을 알려줄게요. 자, 1894년 10년 동안 부정부패가 심해지니까 동학농민운동이 벌어지죠. 키워드 전몽준, 고부밀란, 황토연, 황용천 전투, 전주성 함락하죠.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 물으니까 텐진조약으로 일본 들어왔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화약을 맺어요? 전주화약을 맺은 다음에 청나라 가라, 일본 가라 했지만 안 가죠. 또 동학, 전주화약 맺은 다음에 지방 내려가서 자치기구인 무슨 소를 만들었어요? 잘 나오죠? 집강서. 거꾸로 일본 놈들이 여러분 어디를 습격해요? 경북궁을 습격해서 고종 꼼짝마, 민비 꼼짝마 한 다음에 강제로 몇 차 가보개혁을 시켜요? 1차 가보개혁 하면은 말로 해보자. 1차 가보개혁 할 때 중요한 사무소가 무슨 기무처? 궁극기무처. 그리고 1차 가보개혁 할 때 무슨 과과? 신과과. 신분제, 공사노비제도 폐지, 과거제 폐지, 과부제가 허용. 그리고 무슨 전쟁? 청일전쟁. 그 와중에 동학이
청일전쟁 할 때 일본 뒤를 치려고 여러분 수십만 명이 공주, 우금치 가다가 어떻게 해요? 일본군에게 전멸당했죠. 무슨 치 전투? 우금치 전투 됐고요. 그러면 일본 신났죠. 청일전쟁에서 청나라 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새끼조약? 시모노 새끼조약. 그 다음에 일본 신났죠. 왜냐? 여러분 동학도 다 죽였죠. 우금치 전투. 고종도 잡고 있죠. 그리고 청나라에서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일본이 조선도 이제 먹기 직전이고 청나라한테 배상금, 그 다음에 요동반도까지 먹으려고 했더니 여러분 잘 나가면 항상 누가 괴롭혀요? 옆집이 괴롭히죠. 러프도 1895년에 여러분 자 일본이 잘 나가니까 러프독이 무슨 간섭을 해요? 삼국 간섭으로 일본 꿀밥 먹인 다음에 요동반도 청나라에게 돌려주고 갑자기 누가 세져요? 러시아가 세지죠. 그래서 러시아랑 딱 손잡은 게 누구예요? 민비죠. 그러면은 일본 애들 기분 나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쁜 놈들이에요. 1895년에 러시아는 못 건드니까 여러분 잔인하게 민비를 죽이죠. 무슨 사변? 을미사변. 그리고선 여러분 같은 해에 무슨 개혁을 해요? 을미개혁. 외우자. 단발령. 머리 자르게 했죠? 그 다음에 태양령. 한 다음에 민비 죽이고 단발령 하니까 위정척산. 양반들이 화가 나가지고 무슨 의병을 일으켜요? 을미의병. 그런 와중에 여러분 고종은 1896년에 아내가 일본 놈들에게 칼 맞아 죽었잖아요. 일본 놈들이 밉죠. 그래서 경복궁을 에워싸고 있던 일본군을 피해서 여러분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시죠. 이걸 무슨 파천? 아관 파천. 조금 망신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때부터 누가 힘이 세요? 러시아가 누구를 보호해줘요? 고종을 보호해주죠. 대신에 공짜가 없죠. 러시아 플러스 열강들이 이때 무슨 건을 많이 가져가요? 이 건을 많이 가져가죠. 그러면 아관 파천하자마자 1896년에 일단 여러분 무슨 신문이 만들어져요? 독립신문. 최초의 민간인 신문. 최초의 순 한글 신문. 무슨 계몽? MC몽이에요? 민중계몽이에요? 민중계몽신문. 그 와중에 여러분 독립신문 만들어진 다음에 수능에 거의 나오는 바보 여러분 무슨 협회가 만들어져요? 독립협회. 일단 뭐를 해요? 고종이시여 빨리 돌아오세요. 당신이 아관파천에 있으니까 이권을 뺏긴다. 그래서 여러분 독립협회는 첫째 무슨 수호운동을 해요? 이권 수호운동. 특히 뭐야? 러시아가 뺏어간 이권 때문에 막 만민공동에 열어서 데모했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답을 알려줄게요. 독립협회가 추구한 거는 5글자로 무슨 군주제였어요? 입헌 군주제, 중추원식 의회 설립운동, 참정권 운동. 그래서 여러분 독립협회 정 모르겠으면은 그거만 외워요. 독립협회는 일단 민중의 지지를 얻었다.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뭐라고요?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민중의 지지를 얻었다. 특히 관민공동회 때 나라에다가 6개를 건의했죠. 헌의, 꿀, 6조 기억나야 돼요. 그 다음에 독립문 세우고 독립신문으로 민중계몽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무슨 군주제? 입헌군주제. 중추원식 의회 설립운동. 그 다음에 뭐예요? 같은 말로 참정권 운동인데 어떻게 돼요? 일부 보수파가 모함하죠. 고종한테 전하 독립협회가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공화 정한다고 모함해서 여러분 1898년에 안타깝게 해산을 당합니다. 딱 여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2시간 내내 배웠던 거 지금 5분도 안 걸리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흐름으로 알면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자, 해보자. 여러분 언제까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종이 해보자. 1897년 다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옵니다. 우리의 궁궐로 돌아와요. 돌아온 다음에 뭐를 하느냐? 나 한번 개혁을 하겠다 하면서 여러분 돌아오자마자 따라해볼게요. 칭하다. 이제 나를 왕이 아니라 황제라 불러라.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를 쓰겠다. 이거를 칭제권언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 전까지는 고종 왕인데 왕보다
한 단계 위가 뭐냐? 황제야. 그 전까지는 우리가 황제란 말을 못 썼어요. 청나라가 너무 세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청일전쟁으로 청나라가 약해지니까 이제 우리가 눈치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97년 고종이 이제 왕에서 뭐가 돼요? 황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연호가 뭔지 알죠? 왕의 호 가지고 세월을 그 날짜 연도를 계산하는 건데 이 연호는 중국밖에 못 썼거든요. 근데 중국이 약하니까 고종이 야 이제부터 나를 광무 황제라 불러라.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면 고종이 황제 1년 했으면 광무 1년, 황제 5년 했으면 광무 5년. 즉 우리 고종 황제의 호 가지고 이제 날짜를 연을 계산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칭제, 황제라 칭하고 건원, 독자적인 연호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개혁을 우리의 광무, 고종이 황제가 돼서 한 마지막 개혁이에요. 무슨 개혁이라 부릅니까? 광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개혁? 광무개혁. 그러면 이때 여러분 나라 이름도 바꿔요. 뭐냐? 이제 조선이 아니다. 1897년부터 나라 이름을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이제 나라 이름이 무슨 제국이 돼요? 대한제국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몰랐던 건데 굳이 얘기하면 우리의 마지막 왕조는 조선이 아니에요. 왜? 조선 직전에 뭐로 바꿨어요? 대한제국. 왜 대한제국이에요? 황제가 다스리니까. 그러면 1897년에 광무개혁을 하는데 요 광무개혁의 특징이 뭐냐? 요거 시험 나온 적 있어요. 9번 신참으로 합니다. 약간 좋진 않아요. 9번이 뭐냐? 옛날 걸 본받아서 무슨 거는 강화시키겠대. 황제 거는 강화시키겠대. 거꾸로 가는 거죠. 왜냐 여러분? 독립협회처럼 뭐가 돼야 돼? 민주주의. 왕이 있는 민주주의. 입헌군주제가 돼가지고 그래야지 똑똑한 사람이 의회에서 왕이랑 협의해서 나라가 세지는데 광무개혁의 조금 한계점은 뭐냐?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권만 강화시켜요. 이건 좀 잘못된 거고 대신에 신참은 뭐냐? 신기한 거. 새로운 거, 서양의 무기, 과학, 기술을 참고해서 무기도 서양식, 공장, 학교도 서양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요 9번 신참은 청나라가 했던 여러분 무슨 운동이랑 좀 비슷해요. 양무운동이랑 비슷하죠. 왜냐? 양무운동의 핵심이 뭐였어요? 혹시 기억날래나? 무슨 서용이었어요? 중체 서용이었죠. 중체가 뭐야? 중국의 문화는 유지하고 왕권 강화하고 서양의 기술만 배우겠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면은 점진적인 개혁인데 조금 시대가 좀 늦었죠. 왜냐? 지금 여러분 러시아도 조선 먹으려고 그러고 일본도 여러분 조선 먹으려고 그러면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점진적인 거예요. 그래서 광무개혁은 한 3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럼 해볼게요. 고종이 드디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897년에 가출했다가 갑자기 돌아오면 좀 엄마 아빠한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1897년에 돌아오자마자 5번 무슨 권원해요? 칭제 권원. 앞으로 나는 이제 황제다. 연호도 광무다. 그리고 나라 이름도 조선에서 무슨 제국이 돼요? 대한제국. 그래서 여러분 요 개혁을 5번 무슨 개혁이라 불러요? 광무개혁. 그런데 광무개혁의 방법은 청나라 양무운동이랑 비스무리했죠. 중체서용이랑 비스무리했죠. 바로 여러분 5번 무슨 신참으로 했다? 9번 신참. 무슨 신참? 9번 신참으로 했다. 그럼 해보자. 일단 여러분 1899년에 대한제국 국제라는 요즘으로 치면 뭐를 만들어요? 헌법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아주 간단해요. 1조. 대한제국은 황제가 다스린다. 대한제국은 모든 주권이 황제가 있다. 육군 해군도 황제가 다스린다. 외교권도 황제가 있다. 이게 9번이죠. 이거 완전히 뭐랑 반대인 거야? 독립협회랑 반대죠. 권력을 백성에게 준 게 아니라 너무 여러분 황제권을 강화시킨 헌법. 그래서 대한제국 때 헌법 만들어지는데 대한제국의 국가의 제도, 헌법, 대한국 국제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여러분
요게 이상하게 잘 나와요. 따라해보자. 요거 시험에 3번쯤 나왔거든요. 지게가 뭐냐? 대한제국에서 여러분 뭐를 발급했대? 지게. 지게가 뭐냐면요. 해볼게. 근대적 토지 문서를 지게라 불러요. 감이 안 오죠? 여러분 재밌게 해볼게요. 자, 해보자. 조선시대 토지 문서는요. 책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야, 이거 안양 사는 김서방 거, 여기 오동나무 가게에서 여기까지, 자, 여기는 뭐 이렇게 박서방 거. 여러분, 요게 뭐예요? 우리 옛날식 토지 문서야. 그런데 여러분, 지게는 뭐냐? 서양식 토지 문서예요.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파트나 집을 사면은 동사무소 가면 여러분 토지 제장을 끊어줘요. 그럼 거기에 소유주, 누구누구, 평수, 몇 평, 위치, 경기도 안양시 쭉 써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소재지 쭉 써있죠 여러분. 그러면은 자, 옛날 조선시대, 봉건시대 토지 문서를 서양식 토지 문서로 바꿔준 걸 뭐라 그래요? 지게. 토지 계약서 지게라 불러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서양식 측량 기술이랑 지금의 우리 아파트 할 때, 야, 몇 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서양식으로 정확히 측량해가지고 소유권을 보장해준 서양식 토지 문서를 뭐라 그래요? 지게.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대한제국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거. 무슨 게? 지게를 발급했다. 지게. 작년도 나왔나? 재작년. 하여튼가 수능에 나온 적 있어요. 몸에서 많이 나오고 지게. 그럼 이제 해보자. 자, 우리의 마지막 개혁이 무슨 개혁이에요? 1897년 광무개혁. 고종이 한 거죠? 자, 무슨 신참을 했어요? 9번 신참. 황제권은 강화시키고 새로운 건 받아들이겠다. 그 새로운 것 중에 하나가 서양식 토지 문서인 무슨 게? 지게. 지게. 그리고 왕권 여러분 강화하려고 뭐까지 했어요? 바로 헌법까지 만들었죠. 자, 뭐야? 대한국 국제약. 또 하나 몇 가지만 해볼게요. 여러분 그 국방부를 만드는데 이 국방부를 천천히 해볼게요. 무슨 부라 불러요? 원수부. 무슨 부? 원수부예요. 잠깐.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자 왕권 강화하면서 세도 가문에게 군사력을 뺏어서 자기가 장악한 다음에 국방부인 삼군부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원수부는 뭐냐? 모든 군사력을 누가 장악하겠다. 황제가 장악하려고 만든 군대, 황제 직속의 국방부를 뭐라 그래요? 원수부. 그래서 아하, 대한제국 때 뭐를 만들었다. 원수부. 또 하나,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의 기본 방침이 무슨 신참이었어요? 9번 신참이었죠. 9번. 옛날을 본받아서 황제권은 강화시킨다. 대한국 국제. 그런데 신참. 새로운 거. 서양권 받아들이겠다. 원수부. 그 다음에 아까 배웠죠? 개개개 서양식 토지 문서인 무슨 게? 지게.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하느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 하고 있는 거 지금 무슨 개혁이에요? 광무개혁이죠. 요 광무개혁 때 신참은 뭐냐? 여러분 식산 흥업정책을 해요. 나 참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게 내가 보기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기본적으로 재미있게 한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쳐. 왜냐? 한글의 반 이상이 한자인데 한자는 안 가르치는데 단어가 한자니까 학생들이 이거 보면서 외계어 같아요. 식산 흥업정책이 뭐냐? 여러분 서양의 공장이나 회사를 많이 만드는 정책을 식산 흥업 정책이라 그래요. 그래서 외울 거 없어요. 광무개혁 때 신참하면서 서양식 공장, 서양식 회사를 많이 지었구나. 여러분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근데 물어볼게요. 광무개혁이 결론적으로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실패해요. 왜냐? 여러분 만약에 광무개혁이 성공했으면 나라 안 망했겠죠.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광무개혁이 실패해요. 가장 큰 원인은 이때 조선을 누가 노리고 있어요? 러시아랑 일본이 노리고 있죠. 그러면 걔네 입장에서는 조선의 개혁이 성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영향은
러시아와 일본의 방해.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방향 자체가 좀 잘못된 것도 있지 않았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러일의 방해가 굉장히 컸죠. 이렇게 광무개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광무개혁 나올 확률 30%. 3년마다 한 번 나오는데 대과생님이 한 10개 중에 한 5개는 줄였어요. 지금 한 게 뭐냐? 수능에 나왔고 나올 것만 해준 거니까 최소한 여러분 칠판에 쓴 거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광무개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드디어 문제가 터져요. 뭐냐? 여러분 이렇게 조선이 있으면 해보자. 이미 만주를 누가 먹었어요? 러시아가 먹었고. 그럼 러시아의 목적은 뭐예요? 대한제국을 먹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한반도를 먹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 무슨 개혁을 하고 있지만 광무개혁을 하고 있지만 아직 러시아랑 일본에 비해서는 국력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러일이 으르렁거릴 때 그 틈을 타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일이 터져요. 결국 여러분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조선을 먹기 위한 이유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러일 전쟁에서 이긴 놈이 뭐를 가져가겠어요? 우리 조선을 가져가겠죠. 해보자 여러분. 자, 외우지 마세요. 용안포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러시아가 조선 용안포에다가 해군 기지를 줘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만약에 용안포에 러시아 해군 기지가 건설되면 바로 러시아 배가 여기 정박해서 무한으로 쳐들어올 수 있죠.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용안포가 러시아 해군 기지가 되기 전에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용안포 사건으로 드디어 1904년에 여러분 러시아와 일본이 뭐가 터집니까? 러일 전쟁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여러분 기분 나쁜 게요. 러일 전쟁 중에 일본 놈들이요 갑자기 우리의 땅인 독도를 보고서 뻥을 쳐요. 이 당시 국제법상 어떤 나라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처음 발견해서 깃발 꽂으면 그 나라 영토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도는 어디 가까이 있어요? 울릉도에 부속되어 있는 섬이죠. 그럼 이미 6세기 때 우리 신라 때 울릉도 먹으면서 독도가 우리 건데 러일 전쟁 중에 여러분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갑자기 일본 놈들이 독도를 야 이거는 주인이 없는 땅이다 하고 여러분 독도를 일본의 시마네현에 강제로 편입을 시켰어. 그래서 우리가 해방돼서 찾아왔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 처죽일 놈들이 독도 누구 거라고 우겨요. 지네 거라고 우기죠. 그래서 독도 문제가 발생한 건 무슨 전쟁 중이에요? 러일 전쟁 중에 이 나쁜 일본 놈들이 독도를 강제로 가져간 다음에 우리가 좀 찾아왔는데도 지금도 지네 거라고 우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러일 전쟁에서 전 세계 모든 도박사 1000명이면 1000명 다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와 여러분 기적이 벌어져요. 야 러일 전쟁은요 사실상 미국과 지금으로 치면 약간 웃기게 할게요. 미얀마 정도 미국과 북한의 싸움인데 북한이 이겨버린 거 여러분. 이거 완전히 여러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러일 전쟁 중에서 일본이 이겨가니까 일본이 뭘 하느냐 1905년 7월 달에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일본의 장관인 가스라와 미국의 장관인 테프트가 모여서 몰래 비밀 약속을 맺습니다. 이거를 가스라 테프트 밀약인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서 뭐 하느냐? 야, 우리 일본이 러시아를 이겼다. 이제 강대국이다. 그래서 우리 일본이 조선을 먹을 테니 미국이 이거를 인정을 해라. 왜 여러분?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에서 미국이 우리 지켜주기로 했잖아요. 거중조정. 그런데 요 미국이 알았어. 너 일본이 조선 먹어라. 대신에 우리 미국은 필리핀을 먹을 때니까 몰래 약속을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이 망할 때 미국이 안 도와준 거야. 여기서 교훈. 친구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단 내가 바로 서고 강해져야 되는데 조선이 너무 약하니까 미국이 버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사회든 인간관계든 언제든 여러분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 1905년 8월 달에 제2차 영국이랑 일본이랑 만나서 뭐를 맺어요? 동맹을 맺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영국도 우리 지켜주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영국의 라이벌인 러시아를 우리 일본이 이겼다. 또 일본이 힘이 세니까 우리 일본이 조선 먹을 테니까 영국은 인도 먹는 거 인정해 줄게. 여러분 또 이렇게 팔아먹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자 따라해볼게요. 외우지 마세요. 포츠모스 조약에서 러시아가 진 걸 인정하고 야 조선에 대한 거 다 너 가져 하고 여러분 러시아가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봐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갈 때 이거 외우기 쉬워요. 외우지 말고 기억. 가스라 테프트 미리아 2차 영일동맹 4 1, 2, 3, 4 포츠모스 조약. 의미가 뭐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청나라 까서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여러분 기억나요? 러프도 삼국이 간섭을 했죠. 이때 일본이 깨달아요. 야 전쟁도 중요하지만 외교를 못하니까 왕따 당한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청일전쟁 이후에 내가 알기로는요. 일본 애들이 엄청나게 외교관을 키우고 외교력을 키워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이겼는데 여러분 다시 다른 나라가 간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러일 전쟁 중에 이겨갈 때 이 일본 놈들이 미국, 영국 만나서 여러분 야 내가 조선 먹을 테니까 허락해줘라고 여러분 외교 담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 놈들을 반드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놈들의 여러분 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꼼꼼하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국제사회가 우리를 버려요. 버리자마자 시작. 지금부터 하는 건 무조건 나옵니다. 드디어 1905년 11월에 여러분 일본 놈들이요 강제로 을사. 여러분 1905년을 무슨 년이라 불러요? 을사년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1905년에 여러분 일본 애들이 강제로 우리에게 반강제로 고종은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강제로 강제조약을 맺어요. 이거를 을사년에 강제로 조약을 맺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을사조약이라 부르죠. 여러분 잘 음미해 보세요. 이 을사조약, 을사늑약은 의미가 뭐냐? 우리의 대한제국이 있으면요. 반 이상 나라가 뺏긴 거예요. 왜냐? 해보자. 이 을사늑약을 한 놈은 누구냐? 바로 쳐죽일 여러분 이또 히로부미가 여러분 주도를 했는데 이 을사늑약으로 황당한 게 뺏깁니다.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을사늑약으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이거 엄청 큰 거죠. 뭐냐? 이제 우리 대한제국은 그 누구와도 조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이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니네 핸드폰도 뺏어버리고 노트북도 뺏어버리고 입을 그냥 못 열게 막아버린 거야. 야, 그 외교권이 없어 어떻게 여러분 이제 외교해가지고 너 도움도 못 받는 거예요. 완전히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남산 기슭에다가 일본 놈들이 건물을 줘요. 이 건물을 뭐라 부르느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무슨 부라 불러요? 통감부. 여러분 이 통감부가 나중에 5년 있다가 이름 바뀌어요. 자,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만든 게 무슨 총독부예요? 조선 총독부 들어본 적 있죠? 그 조선 총독부 전신이 뭐예요? 통감부입니다. 그러면 이 통감부에는 누가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토가 앉아서 사실상 조선을 이제 누가 다스리는 거야? 통감부가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905년 무슨 늑약? 을사늑약.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반 이상 망한 겁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외워야 돼요. 아하, 러일 전쟁 끝나고 여차여차해서 국제적으로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일본 쳐죽일 놈들이 1905년 무슨 늑약? 을사늑약, 을사조약으로 우리의 무슨 권을 뺏겼다. 외교권을 뺏어갔다. 그리고 이또가 통감이 됐다. 뭐야? 통감부를 설치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민족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 을사조약 때문에 두 가지가 벌어져요. 하나는 뭐냐? 옛날 양반 농민들이 화가 난 거야. 저 쳐죽일 놈들이 나라 반쯤 뺏었잖아요. 그래서 을사늑약 맺자마자 옛날 양반들이랑 옛날 농민들, 옛날 동학했던 분들 이 여러분 의병을 일으키는데 이 의병을 자 여러분 따라해보자. 무슨 의병이라 불러요? 을사의병이라 부릅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서양 지식을 배운 개아파 아저씨들은
좀 생각이 틀려요. 야, 을사의병아, 소용없대요. 왜냐? 일본 애들은 대포도 가지고 있고 기관총이 있는데 우리는 조총밖에 없지 않냐. 싸워서 못 이긴다. 차라리 뭐를 하냐? 일본이랑 싸우지 말고 더 일본, 서양을 배워서 실력을 양성해서 공장이나 회사 같은 거 세워서 실력이 양성돼서 일본을 실력으로 이기자. 이거를 실력 양성운동 혹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몽이 뭐예요? 무식한 사람들을 똑똑하게 가르치는 거를 계몽이라 그러죠.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실력이 양성되면은 일본이랑 싸우지 않고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여러분 이렇게 두 개로 갈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 재미 얘기해보자. 뭐가 맞을까? 뭐가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일까요? 근데 웃긴 건 뭐냐? 이 두 세력이 사이가 서로 안 좋아. 서로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둘 다 맞죠, 여러분. 근데 하나만 하면 틀리지. 의병도 맞는데 의병의 단점. 무기가 안 좋아요, 여러분. 일본 애들은 대포고 기관총인데 무기가 안 좋죠. 그러면 이것도 맞지만은 야, 학교 세우고 회사 세운다고 가겠니? 결국 여러분 학교 회사도 세우지만 똑똑한 인재 키워서 영어 외국어 외워서 배우게 한 다음에 외국에서 무기도 가져오고 여러분 외교도 한 다음에 군사도 있고 실력도 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나중에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뭐냐? 일본이랑 외세랑 싸울 때 여러분 국가가 분열된 거야. 일단 가정에서부터 분열됐죠. 아빠랑 아들이랑 원수가 됐죠. 고종 홍선대원군. 며느리랑 시아버지랑 원수가 됐죠. 거기서부터 분열된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똑똑한 왕이었으면 내가 왕이어서 상상을 해. 내가 왕이었으면 의병들아 좀만 기다려라. 개합하더라. 니네 영어랑 외국어 아니까 해외 나가서 대포도 사오고 기관포도 사오고 공장도 세워서 얘네 좀 무기 좀 줘라. 그러면 같이 이렇게 융합했으면 여러분 10년 동안 열심히 했으면은 지진 않았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두 분들이 합쳐야 되는데 근데 다른 훌륭하신 분들인데 합치는 건 누가 했어야 됐어? 왕이나 여러분 정부가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지나치겠습니다. 너무 승질나네요. 자, 그래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뺏기고 통감부가 설치됐다. 그거에 대한 저항으로 을사의병, 또 반대쪽에는 무슨 양성운동? 실력 양성운동. 실력 양성운동이 있고 애국 계몽운동이 있었다.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자, 두 명 외울게요. 1905년 을사의병은 두 분 외울게요. 양반 출신이었던 위정 척사 운동을 했던 여러분 최익현이라는 선비가 있는데 이분이 몇천 명의 여러분 의병을 이끌고 막 싸우러 가는데 갑자기 일본군이 아니라 조선의 군대가 딱 막은 거야. 이때 참 이분이 훌륭하긴 해요. 나는 일본군이랑 싸워야 되는데 국왕이 보낸 관군이 딱 있으니까 수천 명의 의병을 해산시키고 여러분 쓰시마에 일본 놈들이 잡아갔는데 이분이 멋있어요. 야, 쪽발이들의 쓰시는 먹지 않겠다 하고 여러분 굶어 돌아가세요. 이게 웃긴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봐. 만약에 왕이 야 최익현 일본이랑 끝까지 싸워라 하면 여러분 이런 분들은 여러분 죽도록 싸우겠지. 근데 이거 의병 일으켰는데 관군을 보내버리니까 여러분 그냥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위해서 그냥 항복을 하신 거잖아. 대단한 분이세요. 또 하나, 을사의병은요, 의병사상 최초의 평민 의병장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일까? 그 전에 의병이 뭐예요? 민비 죽었을 때 을미의병이 있었죠. 을미의병할 때 대다수 의병장들이 양반이었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그냥 부하였는데 여러분, 을사의병은 최초로 평민의병 장군이 등장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장군들은 다 누구였어? 양반이었던 거죠. 바로 누구냐? 외울게요. 근데 이분 이름만 들어도 벌써 양반이 아니야. 해볼게요. 돌석이에요. 여러분, 돌도 석이란 뜻이고 석도 돌이죠. 그러면 새로운 돌돌이야. 절대 양반들은 여러분 돌이란 이름 안 쓰죠. 과거에 붙어야 되니까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석 이렇게 외울게요. 그래서 이거 왜 하느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볼게요. 을사늑약대, 을사의병이 있었는데 양반 출신 수천 명을 데리고 의병 활동을 했지만 같은 관군 동포끼리 싸울 수 없다 하고 여러분 항복하셨는데 일본 놈들이 이분이 무서워서 조선에다가 유배를 보낸 게 아니라 스시마 잡아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쪽발이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고 멋지게 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최익현. 그 다음에 최초의 을사 평민의병장 무슨 들석? 신들석. 신들 됐어요 여러분. 또 해보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을사늑약을 할 때 개개인이 엄청나게 많이 반대를 했겠죠.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자 여러분 이거 알죠? 황성신문이라고요. 1898년에 만든 신문인데 을사늑약이 되자마자 여러분 황성신문에 장지연이란 분이 이거 여러분 국어시간 문학시간에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오늘 나라가 거의 망했구나. 목 놓아 울어버린다. 시일야 여러분 방송대곡을 써가지고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막 우신 분이죠. 자 그래서 을사늑약 때 황성신문에 장지연 남자분이에요. 장지연 아저씨가 시일 오늘 목 놓아 운다. 나라가 망했구나. 시일야 방송대곡. 그러면 을사늑약 때 우리가 지금 배운 거 뭐예요? 을사의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슨 계몽운동? 애국 계몽운동도 있었죠. 자 또 뭐도 있어요? 황성신문이 시일야 방송대곡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고종은 을사늑약에 사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볼게요.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완용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이완용 플러스 여러분 을사오적이라고 있는데요. 5놈의 고종의 부하들인데 이 새끼들 완전 친일파예요. 욕 좀 할게요. 고종은 여러분 을사늑약에 사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 친일파인 이완용 플러스 여러분 4마리 놈들이 거기다 도장을 찍은 거야. 그래서 을사늑약은 이놈들이 꾸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철이란 분이랑 여러분 오기오란 분이 이 새끼들을 죽이자 해서 나철 오기오가 을사늑약을 을사늑약을 한 을사오적을 죽이려고 여러분 암살단까지 만드세요. 그래서 을사늑약 때문에 나철 오기오 할아버지가 을사오적 암살단을 만들었다. 또 하나 여러분 친일파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무슨 완용이에요? 이완용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친구 중에 이완용이라는 친구는 없을 거야. 한국에서 역사를 조금 배운 사람들은 절대 이씨인데 이완용 안 짓죠. 마치 여러분 김씨 친구 중에 김일성 있어요? 거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완용을 이재명이란 10대 후반 여러분 요 이재명은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아니에요. 요 이재명 씨가 이완용을 여러분 찾아가서 막 칼로 막 엄청나게 했는데 끈질겨. 원래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수십 발을 맞고도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 이재명 열사는 아쉽게 돌아가십니다. 또 하나 가장 큰 게 있죠. 뭐냐? 여러분 1909년 을사늑약에 뭐라고요? 을사늑약의 최고 주인공인 이 또 무슨 부미를 히로부미를 여러분 우리의 무슨 의사께서 안중근 의사께서 여러분 바로 저기 하얼빈에서 처단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강렬하고 우리 민족이 여러분 갑자기 막 분노하기 시작한 게 그 계기가 되는 게 무슨 늑약이에요? 을사늑약, 을사조약. 자, 을사의병, 최익현, 신돌석, 애국계몽운동, 거기다가 황성신문에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의사께서 처단하고 나를 쳐봐 오기 있게 나철 오기오의 을사오적 암살단. 이완용은 누가 찔러요? 그 경기도 그분이 아니라 무슨 재명? 이재명.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여러분 나올 것만 해줄게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1904년에 여러분 일본 놈들이요 갑자기 우리 협박해가지고 우리 일본이 조선에 안 쓰는 황무지를 우리가 개간해서
우리가 가질게 라고 여러분 일본 놈들이 뜬금없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합니다. 별거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재미난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 지금도요 대도시에서 30분만 자가용 달리면 허벌판이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만 사람 많이 몰려서 가지고 되게 인구 밀도가 높은 것 같죠? 여러분 땅 무지 넓어요 한국도요. 그런데 이 당시 황무지를 좀 과장할게요. 전체 국토의 80%가 황무지라고 쳐보자. 그런데 여러분 일본 놈들이 만약에 황무지 개간권을 가져가면요 황무지 개간에서 다 개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전국토의 여러분 80%가 뺏기는 거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뺏길 뻔했는데요 1904년에 여러분 자 방금 을사의병의 반대가 뭐였어요? 애국 무슨 운동이었어요? 계몽운동이었죠. 이분들은 싸우는 것보다는 백성들에게 좋은 지식을 가르쳐서 개화시켜서 여러 학교 회사 짓거나 평화적으로 운동하는 거죠. 바로 애국계몽운동 단체였던 여러분 이거 내가 찍어주는 거예요. 수능에 나와요. 보안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무슨 회? 보안회. 이분들이 누구냐? 독립협회 해산된 분들이 주로 만든 게 보안회예요. 그러면 일본 놈들이 여러분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니까 요 보안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을 여러분 모아서 무슨 대회를 개최해요? 민중대회를 개최한 다음에 기적이 벌어져요. 야, 여러분, 여태까지 뭐 가보개혁, 그 다음에 갑신정변, 광무개혁, 독립협회 다 실패했죠. 성공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보안회는 성공을 합니다. 바로 뭐냐?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을 막아냅니다. 이렇게 해요. 보안회. 여러분 그 서부 영화 보면은 보안관 나오죠. 황야의 보안관. 황무지를 보안회가 막아냈다. 황야의 보안관. 뭐라고요? 황무지 개강권을 보안회가 막아냈다. 외울게요. 그래서 1904년에 일본 놈들이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했는데 누가 막아냈다? 1904년에 무슨 애가 막아냈다? 보안회가 막아냈다. 무슨 애? 보안회.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1905년에 여러분, 일본 놈들이 무슨 늑약을 맺어요? 을사늑약을 맺죠? 을사조약. 그래서 우리가 무슨 권이 뺏겨요? 외교권이 뺏기고, 일본 이토가 앉아있는 무슨 부가 설치돼요? 통감부가 설치되죠. 이것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 무슨 의병이 등장해요? 을사의병. 해보자. 자, 의병장 중에 양반 의병장, 스시마에서 순사하신 최익현, 최초 평민 출신의 의병장 신돌석. 그리고 무슨 계몽운동도 해요? 애국 무슨 운동? 계몽운동. 그래서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뭐가 있어요? 자, 해보자. 안중근 의사가 을사늑약을 맺은 이토를 처단하죠? 그 다음에 이재명 열사가 이완용을 한번 이렇게 타격을 주죠. 그 다음에 나를 쳐봐. 나철 5.25가 을사오족 암살단을 만들죠. 이렇게 여러분 이 정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그런데 고종이 너무너무 화난 거야. 나는 여러분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나라가 반쯤 뺏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07년에 여러분 저 당시 저기 유럽에서 망국 평화 회담이라고요. 서양의 아주 힘이 있는 왕이나 대통령들이 모여서 평화회담을 할 때 이때 여러분 어디서 열리느냐? 여러분 네덜란드 따라해볼게요. 헤이그에서 열려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누구 몰래? 일본 몰래 여러분 헤이그에 특별한 사신을 파견합니다. 10번 외워볼게요. 이거를 무슨 특사라 불러요? 헤이그 특사야. 누구를 보내느냐? 해보자 여러분. 이준, 그 다음에 이위종, 그 다음에 이상설을 보내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그래서 헤이그에 왜 특사를 보내느냐? 전 세계에게 부탁하는 거야. 전 세계야. 을사늑약은 내가 사인하지 않았는데 일본이 강제로 했다. 야, 미국아, 영국아 도와줘라 하고 여러분 보낸 게 헤이그 특사인데 재밌는 얘기.
여러분 러일 전쟁 끝나기 전에 일본 놈들이 미국이랑 가스라 테프트 미리약 제2차 영일동을 했었죠. 웃긴 건 뭐냐? 미국이 우리 버린 걸 몰랐어. 이때 언제 알켜져요? 고종 죽은 1923년에 알켜져. 그러면 고종이 여러분 헤이그 특사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던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헤이그에 특사 보냈는데요. 코미디. 외교권이 없다고 입장을 못하게 막아요. 야, 웃기잖아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 뺏겨서 호소라 갔는데 외교권이 없다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준 열사가 이때 엄청나게 막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여러분 과로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헤이그 특사 보냈더니 일본이 깜짝 놀란 거야. 왜냐? 자꾸 여러분 고종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흔들면 뭔가 일본에게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헤이그에 특사 보냈다고 여러분 일본이 삐져가지고요. 1907년 아주 미친놈들이에요. 욕 좀 할게요. 고종을 황제에서 강제로 퇴위시키고 강제로 고종의 아들인 순종을 황제로 임명해요. 그 순종도 황제 안 하겠다고 막 저항해도 그냥 강제로 시켜요. 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고종을요, 강제로 퇴위시킨 다음에 1907년에 여러분, 고종을 지키고 있던 우리 대한제국의 여러분, 군대를 완전히 해산시켜버립니다. 야, 여러분, 요거 외우면 좋겠죠? 승질나죠? 그래서 저도 역사를 가르치지만 가장 승질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모든 거의 발단은 무슨 늑약? 을사늑약. 을사조약으로 자꾸 외워요.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그래서 여차 하다가 을사조약으로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 파견했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헤이그에 특사했다고 이 처죽일 놈들이 고종을 황제에서 잘라버리죠. 그리고서는 군대까지 해산시키죠.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멋져요. 집에 안 가고 어디 가느냐? 갑자기 총을 어떻게 해요? 일본군이 총을 해서하러 왔거든? 총 안 주고 여러분 막 격렬하게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일본 놈들이 무서운 게 뭐냐? 이놈들이 여러분 나쁜 놈들인데 준비성이 뛰어나. 당연히 우리 군대가 여러분 저항할 줄 알고 막 여기저기 따발총 여러분 설치해가지고 높은 데서 막 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요? 해산된 군인들이 막 싸우다가 고향, 지방으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미 전 국민이 완전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해산된 군대가 시골에 갔더니 이미 수만 명의 의병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해볼게. 해산된 군인과 지방의 여러분 의병들이 여러분 합류해가지고 1907년 의병사상 가장 강력한 여러분 1907년이 정민연이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무슨 의병을 일으켜요? 정미의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배웠던 의병이 뭐가 있어요? 민비 죽었을 때 을미의병, 그렇죠? 그 다음에 을사조약 때 을사의병, 그 다음에 고종 강제 퇴위하고 군대 해산하니까 무슨 의병? 정미의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의병 중에 이 정미의병이 제일 세다? 왜냐? 해산된 군대들 해산당했지만 프로페셔널하게 군사훈련 받았죠. 무기 좋죠. 게다가 고종 강제 퇴위시키니까 수십만 명이 모여요. 그래서 요 정미의병을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전국이 8도에서 13도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때 정미의병을 전국 13도에서 모였다. 13도 무슨 군이라 부릅니까? 창의군이라 불러요. 그래서 1907년에 요게 키워드예요. 해산된 군인과 의병이 합류한 1907년에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이 여러분 어딜 가느냐? 서울로 진격해요. 왜냐? 서울에 쳐들어가서 일본군을 없애고 강금된 혹은 사실상 강금된 고종을 구해서 다시 고종을 황제로 앉히려고 여러분 1908년에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이 서울로 여러분 진격하고 공격하는 요게 키워드예요. 서울 진공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서울 진공작전이 성공했으면 일본군 물리치고 고종 다시 황제되고 여러분
뭔가 변화가 됐겠죠.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서울 진공작전이 실패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좀 첫째, 일본군의 무기가 너무 우수했다. 두 번째, 우리가 서울 진공작전하는데 좀 무기가 우리가 좀 많이 딸렸다. 그리고 뭐 살짝 얘기하자면 서울 진공작전할 때 의병들 간에 조금 의견 충돌 같은 게 여러분 있었어.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어떤 무기의 성능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마지막 대규모 운동이었던 무슨 의병이 여러분? 정미의병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부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요거 좀 조금 해줄게요. 자, 천천히 해보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1905년 여러분 반강제적으로 무슨 늑약을 맺게 돼요? 을사늑약,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이또 히로부미. 저 때부터 을사의병, 아래에는 애국 개몽운동, 여러 가지 의사와 열사가 등장했었죠? 이재명, 그쵸?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 나철 5.25. 그런 와중에 1907년 여러분, 을사늑약으로 국가의 권력, 외교권이 당하다, 탈취당했죠. 국권 피탈이야, 지금. 아직 나라가 망한 건 아니고, 국가의 권리 반쯤 뺏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종이 여러분,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죠. 이건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이라면 이름 외워야 돼요. 이준, 이상설, 이휘종.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헤이그에 특사 보냈다고 여러분, 고종을 쳐죽일 놈들이 강제로 어떻게 시켜요? 퇴위시키죠. 고종을 퇴위시키고 1907년 여러분, 고종을 지키던 우리의 군대까지 뭐를 해요? 해산을 시키죠. 그러면 해산된 군대가 1907년 의병이랑 여러분 합류해서 무슨 의병이라 불러요? 정미의병. 혹은 이 당시는 13도니까 정미의병을 무슨 병이라 불러요? 13도 창의군. 그래서 요 정미의병이 너무 아쉽죠. 1908년에 고종 황제를 구하자, 일본을 물리치자. 여러분 무슨 작전을 해요? 서울 진공작전을 하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정도 딱 아시면,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서 시험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귀찮겠지만 순서 외우고 다음 시간도 순서 외워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복습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신문, 여러 가지 뭐 경인선, 경부선 해가지고 신민회 해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총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을사늑약 해볼게요. 을사늑약 때문에 어떻게 돼요? 고종이 화나가지고 헤이그에 특사 보내고, 헤이그 특사 보냈다가 고종 강제 퇴위시키면서 군대 해산했더니 해산된 군대가 모여서 무슨 창의군? 13도 창의군 정미의병이 됐다가, 5번 국내 진공작전이 아니라 여러분 서울 진공작전입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 귀찮겠지만 좀 외워두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